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8월 8일인 어제는 국가기념일인 제2회 섬의 날이었습니다. 감염병 확산 우려로 기념식은 취소됐지만 섬의 중요성과 섬의 가치를 높이는 행사들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섬의 날을 제정을 주도했던 전남에서는 세계 섬 엑스포로 확대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오는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전남 유치를 목표로 움직이는 분들을 초대해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순호 한국섬재단 이사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창호 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봉용 목포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김판진 초당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네 분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향후 전망들 그런 부분들을 토론해 볼 텐데요. 활발한 토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섬 엑스포 유치 왜 반드시 필요한지 패널들의 모두 발언을 한 번씩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섬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우리 신순호 이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국가적으로도 어떤 지역의 그 발전의 어떤 핵심을 위한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고, 네.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섬이 우리나라 그 대단히 섬의 그 부자의 나라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섬의 그 가치가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생태적인 측면, 또 강물 자원을 얻어 쓰는 거라든지 또 인간이 갖는 역량의 문제, 그다음에 안보와 영토적인 측면, 네. 해상 교통적인 측면, 뭐 이런 거 거론을 한다 그러면 섬의 그 중요성 날로 높아져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치를 제대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우수하는 그 섬의 여러 가지 자원을 문화적인도 포함됩니다만은 이걸 알리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섬의 부자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예, 네. 부자입니다. 예. 우리 최창호 처장님께서는 이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위원단을 꾸려가는 목포 상공회의소 입장을 대변해서 나와주셨는데요. 지금 그 섬 엑스포 유치 왜 주장하고 계십니까?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이 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목포상공회의소가 창립한 지 123년입니다. 네. 지역 상공인들과 지역 경제를 함께 논의해왔지만은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사실상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2018년 목포시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선왕권 발전 종합 계획 용역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용역의 하나의 그 일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도서문화연구원하고 예. MBC 방송국에서 섬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걸 계기로 이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섬 엑스포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가져오자, 네. 또 도모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봉윤 교수께서는 그 당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을 하시면서 제1회 세계 섬의 날을 제정하고 그 목포 MBC와 공동으로 이렇게 주관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섬 엑스포 유치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기 그 우리나라의 서남권은 그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네. 세계적인 다도의 해역입니다. 근데 네. 그런 가치를 우리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냥 지내쳐 왔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섬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인식, 관심 이런 것이 제고되면서 이러한 것을 뭔가 알릴 수 있는 그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역시 그 세계 섬 엑스포가 아닌가. 이 섬의 날도 세계 최초로 했는데 섬을 주제로 하는 엑스포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섬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서남권의 그 실물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목포 상공회의소에서 네. 이 서남권의 중심 도시인 목포시, 그다음에 섬으로 만든 이 세계
군, 말하자면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이 네 개의 시군이 협력해서 이러한 엑스포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모양새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 유치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유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네. 네 개의 시군의 공동 발전, 다도의 발전을 해나가는 강력한 하나의 그 과정이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력한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고요. 김판진 교수께서는 이 세계 섬 엑스포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산업권이 세계섬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예.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위성과 상징성인데요. 우리 전남은 전국의 65%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서남권은 한 70.8% 정도 네. 섬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섬 관련 세계 행사가 개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상징성이나 당위성에 따라서 우리 서남권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필요성입니다. 지난 2012년 여수 해양 엑스포가 개최가 되어 있는데요. 예. 2018년 여수를 찾는 예. 관광객 수가 한 1,508만 명 정도, 에버랜드가 있는 용인시, 또 많은 사람들이 찾은 제주시를 따돌리고 전국 1위를 차지를 했었는데요. 그와 같은 결과는 세계 그 해양 엑스포 개최를 함으로써 뭐 관광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또 SOC 이런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전남을 넘어서 여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그 관광 도시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동북권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동북권은 우리 서남권에 비해서 인구라든지 뭐 산업, 경제 부분 여러 부분에서 앞서 있거든요. 따라서 예. 우리 서남권이 세계섬 엑스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당위성, 필요성, 상징성에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위성은 물론이고 상징성에서도 그렇습니다. 충분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 네 분 패널로부터 이제 차례대로 그 섬 엑스포 유치가 왜 필요하냐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만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의 시작이 됐던 발언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제1회 세계 섬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록 지사 기념사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남 해안의 보석 같은 섬과 해양 관광 자원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승화시키는 남해안 관광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8년 세계 섬 엑스포를 전남에 유치해서 대한민국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곧바로 당시 이낙연 총리가 기념사로 화답을 합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세계 섬 엑스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라남도와 함께 협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이 보면은 김영록 지사께서 일단 개최 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낙연 총리 이제 그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와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의원신 분이십니다만은 정부가 이 부분에 섬 엑스포 개최를 적극 지원해서 개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회 섬의 날을 맞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초에 제2회 섬의 날 기념식은 이 경남 통영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아마 3회 대회로 자연스럽게 순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2028년 세계섬 엑스포를 이 기획을 하고 전남도가 하겠다라고 했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상 보면 2028년까지 생각보다는 이 시간이 좀 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섬 엑스포 국제 행사 유치가 가능하냐 이 부분이 지역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창호 차장께서는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 쭉 지켜보신 결과 세계섬 엑스포 타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 조사를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의 부산이 2030년에 세계 행사를 네. 이미 국가 사업으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네.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럼 국제 엑스포는
5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예. 지금 시행했다면은. 그래서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은 인정박람회라고 있는데요. 네. 인정박람회는 특정 박람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28년도에 세계 엑스포를 준비한 이유는 그 공인이 아니고 예. 인정박람회를 개최해보겠다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다면 2028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인정박람회를 추진한다 그러면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2030년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가 지금 예상 관람객 5천만 명, 그 정부 국비 예산이 5조 4천억 원 정도 들어가서 부산 북항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 국제행사 승인이 2018년도에 이루어졌고 국가계획으로 지난해 확정이 됐고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마스터 플랜 용역이 발표되면 아마 범국가적인 유치 운동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이 공인 엑스포들, 그다음에 비인정 엑스포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전남이 주최를 하려고 하는 2028년 엑스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국제 행사 승인을 받기가 난망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수에서 2026년에 그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선박람회 하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신순호 이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 과연 2028년에, 2026년 2년 전에 그 섬박람회가 있고, 2028년에 대한민국 섬박람회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한다. 이런 부분들이, 자, 과연 이게 가능한 스케줄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부산 엑스포 관계는 네. 19년도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적으로는 추진하겠다는 것이 되고 실제로 이제 정확히 국가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23년도에 BIE에서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기하기가 뭐 좀 내부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왜 기간을 28년도에 하느냐 하는 문제는 네. 사실 23년도에 BIE 총회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전략적으로 좀 약간 숨어 있는 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순수하게 국제적인 어떤 그러한 그 공인 엑스포가 박람회가 아닐 경우라 그러면 국내용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BIE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거는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 행사에 국가에서 승인하는 재정적인 문제, 특히 기재부하고도 관련이 깊은데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사업을 행사를 갖다가 가능성이 있느냐 본다 그러면 국내용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구태여 기간을 28년까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수에서 생각하고 있는 섬 그 박람회 예. 규모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와 같은 걸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부산의 그 엑스포 관계도 좀 봐가면서 하는 뭐 이렇게 보면 좀 규모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좀 BIE하고 관계를 맺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예. 전략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전에 그런 유사한 행사가 있는 것이 오히려 그 확장성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행사로 가볼 수도 있는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만 네. 한 가지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예. 국제적인 행사를 가진다는 게 중앙정부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먼저 뭐 26년 이전에 전라남도 또 이 목포와 완도와 진도, 신안이 하고 있는 선안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시간을 조금 늦춰가면서 충실하게 전략을 짜가는 것. 특히나 너무 빨리 하다 보면은 완전히 국내용으로 네. 국내용으로 하면서도 여수에서 추진한 것과 이 선안골에서 중심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더욱
또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는 쪽의 입장에서 2028년 세계 엑스포를 추진하는 분들의 이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2026년 여수 선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조만간 여수시와 MOU를 맺고 전남도가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2026년은 선박람회 여기에는 국제가 물론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8년 서남권에 또 이 유사한 이런 부분들이 박람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엑스포란 용어를 쓰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스탠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섬 그랜드 이벤트 가칭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목포에서 해왔던 여름의 그 공인 박람회를 요구해왔던 그런 부분과 지금 신안군이 요구하고 있는 세계 섬 꽃박람회 이런 부분들을 합치는 이런 역량들을 좀 동원을 해서 2028년에 공인이든 비공인이든 그 국제 행사로 나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용어에 대한 얘기인데 예. 우리가 엑스포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부가 다 BIE하고 관련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연관성을 항상 그쪽으로 규정을 그러나 짓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인이라든지 공인됐던 거라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BIE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용을 하면서도 엑스포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그렇습니다. 엑스포 용어를 BIE에서 때로는 쓰지 말라고 하는 때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판진 교수께서는 지금 꼭 엑스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2028년에 국제 행사를 개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네. BIA가 주관하는 공인 엑스포 두 가지가 있습니다. 6개월짜리 등록 엑스포죠. 그러니까 네. 지금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서남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정 엑스포 3개월짜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2028년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2023년도에 이제 그 개최지가 결정이 되면 만약에 부산으로 결정이 되면 2028년도에 인정 엑스포 개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그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우리 부산이 파리나 그러니까 프랑스나 러시아에 비해서 조금 뒤처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네. 그러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요. 2028년 인정 엑스포를 우리 서남권 개최가 목표를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아까 우리 강범인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섬 관련 국제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만약에 2028년에 세계 섬 엑스포 개최, 인정 엑스포죠. 개최가 네.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떤 준비 과정에서 우리 서남권이 세계 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상징성, 그런 당위성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같은 질문을 드려보면 강봉준 교수께서는 어떤 입장을 주시겠습니까? 섬을 주제로 한 엑스포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례가 없는 이제 처음 시도하는 이제 그런 엑스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왜 섬 엑스포 이런 게 없었느냐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런 문제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예. 그러면 영국이 통째로 섬을 대표해서 참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섬 엑스포를 하기 위한 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을 이제 정립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내년에 하자. 근데 해양 엑스포 같은 경우 뭐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수에서 2026년에 이제 테이프를 끊는다고 하니까 네. 뭐 응원을 좀 해주고 네. 그다음에 2028년 목포에서 좀 더가 훨씬 멋진 그런 섬 엑스포를 이제 해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모아서 그 경험을 모아서 2045년이든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인정이든 공인이든 세계 엑스포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2028년도 굉장히 멀고 2045년은 더군다나 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중간에 매년 뭔가 그러한 이슈화하는 섬을 네. 전 세계의 이 섬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아젠다 이런 부분들을 목포에서 한번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연례적인 그런 행사, 의미 있는 행사가 이제 알겠습니다. 과정 중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그 선안권의 시군들을 연합해서 이거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제행사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변론이긴 합니다만은 기왕에 하는 김에 좀 거창하게 하는 것이 지역민들이 요구를 하면 이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한 국제행사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한 방법론 어떻게 지금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네. 광역 자치단체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전라남도의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가 없고 예. 전라남도 계획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 예.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미 전라남도가 이걸 유치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네. 거기에 맞춰서 목포시도 금년 5월 달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예. 우리도 준비추진위원회를 작년 9월에 창립을 해가지고 예. 지금 신안, 진도, 완도까지 4개 시군의 추진위원들 21명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고 예.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어떤 계획도 있겠지만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8년도 너무 멀고 2045년 인정박람회까지 가기에는 한 세대가 넘어가는 이런 형국이어서 그마저도 좀 멀고 그래서 매년 조금 전에 강봉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조금씩 뭔가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기왕에 이제 그 목포 신안 통합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됐지만 신안군 같은 경우는 성으로만 이루어진 우리나라 유일한 지자체죠.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섬꽃 박람회, 그러니까 특색 있는 섬을 갖고 섬꽃 박람회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그 목포시가 요구하는 공인 박람회, 공식 박람회 이 부분의 역량을 합치는 게 전남도 입장에서는 그걸 또 하나씩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내년부터 포럼이라든가 국제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가까운 중국, 일본과 연계를 해보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인데 강봉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엑스포 하면은 2012년 여수에서 했었던 엑스포만 네.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목포에서 1926년 큰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진회라고 하는 이름을 했는데 그때 물산공진회와 면화공진회 두 개의 양대 공진회가 일종의 이제 산업 엑스포처럼 했고 그게 1926년에 이제 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있었다는 그때 거죠. 1930년대 목포가 3대양 6대 도시로 크게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8년에 섬의 날이 이제 목포권에서 시작해서 그 제정이 됐고 예. 그다음에 2019년에 그 제1회 섬의 날이 이제 목포 신안에서 진행이 됐고 또 목포권에서 이제 여기 이사장님 계십니다마는 한국 섬재단이 좀 발족이 됐고 예. 또 역시 목포에서 전국 섬주민 협의회가 또 이제 발족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섬 엑스포, 세계 섬 엑스포를 한 번 더 해서 이 목포가 저기 그 목포권이 이 서남권이 저쪽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이 이제 해양의 수도로 나갈 때 여기는 이제 섬의 수도로 나가는 1926년에 이제 그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듯이 네. 이번에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엑스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준비하는 과정이 강력한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계 섬 포럼을 매년 연례적으로 여기에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의미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면 이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못지않은 버금가는 그러한 세계 모든 섬의 이슈와 아젠다는 목포에서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을 걸고 그 진행을 해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엑스포 준비도 이제 병행을 해나가면은 모든 세계 전국의 이목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역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포럼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모임 또는 정책 기능적인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포럼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축제 개념하고는 좀 동떨어져서 이 섬 주민들과 이 활동과 이른바 섬 주민과 그 전문가 집단과의 괴리가 좀 같이 발생하지 병행이 않겠냐. 돼야죠. 그러면 같이. 그 방법은 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포럼을 이제 기획을 하고 그에 이제 부대하는 그런 네. 행사들, 예를 들어서 이제 섬 민속 이제 경연 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섬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 특산품을 이제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기획을 해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점점 그게 축적이 되면은 섬 관련된 사람이 신청을 해서 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엑스포 형태로 포럼을 운영해 간다라고 예, 매년.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축적이 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창호 차장님께서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네. 인식하는 것이겠죠. 또 그리고 공감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행사를 통한다면은 충분히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지금까지 방관했던 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되니까 예. 섬의 가치가 섬에 대한 인정이 예. 높아지겠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먼 미래의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면 2012년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는 기획 단계부터 실행에 옮겨서 이렇게 두 번의 실패를 거친 과정을 보면 17년이 걸렸더라고요. 이 유치가 될 때까지, 개최할 때까지. 그러니까 17년 전에 기획자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뭐 해도 쭉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동력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2028년 세계 섬 엑스포가 단순히 2028년이 타겟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2045년에 국제 공인 박람회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렇게 구조적인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유치위원회, 이 공식적인 활동들, 지속 가능한 활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기는 추진이라 구성이 돼 있고 한국섬재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계속 끌고 가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이제 행사들이죠. 방금 강 교수님께서도 얘기했던 것 같이 어떤 그 섬에 대한 포럼도 학자들 간이라든가 전문가들은 해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특색 있는 행사를 좀 모아가야 됩니다. 방향을 일치시켜 가지고 말하면 섬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또 인물에 대한 거라든지 또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특산물이 나옵니까? 섬만이 가지고 있는 예. 이런 특산물에 대한 것도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네. 각 지자체라든지 가능하면 섬소리를 좀 붙여가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를 좀 얘기가 깁니다만 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네. 처음부터 추진위원회보다는 국내 섬 뭐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다 모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다도해 국립공원 공단이라든가 이것도 네. 좀 같이 힘을 합하고 또 산림과학원이라든지 이런 그 관련된 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와 같은 데하고도 네트워크 형성해서 계속 섬에 대한 뭔가를 해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산악권 국제 행사들을 이렇게 섬 관련 유사한 행사들을 추진을 할 때 뭐 전남도가 돼도 좋고요. 추진위원회가 돼도 좋고 섬 관련 행사를 아까 하나로 모은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행사들이 계속 이렇게 역량을 집중시켜가는 그런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목포 신안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통합이 이제 기왕에 거론되어 있는 시군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행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김판지 교수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통합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통합 행사의 통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많은 국가들이 또 많은 지자체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일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또 기여를 위해서 많이 또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2028년 인정 엑스포죠. BI가 공인하는 인정 엑스포를 개최를 추진하려고 하는 주 이유도 서남권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지역의 여론도 아마 찬성 쪽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2026년 여수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계 섬박람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강본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무슨 뭐 포럼 개최라든지 연례 행사 이런 섬 개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모든 지역의 그 역량을 2028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부차적으로 해서 만약에 2023년에 이제 부산이 결정이 되면 개최지로 결정이 되면 2028년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생각하는 또 다른 그런 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그 행사라든지 조그만 행사, 섬에 관련 행사에 포커스가 맞추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멀리 쳐다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희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섬 포럼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한다고 엑스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엑스포 준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되게 엑스포를 준비를 열심히 해서 엑스포를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손 놓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엑스포로 인해서 인프라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인프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중요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엑스포가 딱 되면 남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포가 이 서남권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선발점 연구진흥원을 이제 유치를 하고 신안의 경우는 섬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세계 국립 선박물관을 뭐 유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진도의 경우는 세계적인 섬 민속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는. 그다음에 완도는 요즘 뭐 해조류, 해양 치유 뭐 이런 것이 을 이제 강조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공회의소가 잘 섭렵을 해서 발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엑스포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된다. 그 자체가 목적이긴 합니다만은 강력한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엑스포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 세계 섬 포럼이라고 하는 명문 포럼이 목포를 중심으로 서남권에 남겨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날을 새서라도 해야 될 주제이긴 한데요.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지금은 패널 네 분으로부터 차례로 반드시 이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것만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장을 한 번씩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오래전부터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섬 엑스포 개최가 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제가 그 대표로 있는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플래카드도 붙이고 또 다른 그 언론에 나가서도 또 컬럼이라든지 세미나 토론회에서도 세계 섬 엑스포 서남권 세계 섬 엑스포 개최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2023년도에 어느 국가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목표, 여수가 굉장히 그 2012년 해양 엑스포 학습 효과 때문에 2026년 이제 섬 박람회를 이제 거의 개최가 확정이 된 거죠. 왜냐하면 광역 전라남도와 MOU가 체결됐다고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점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여수가 앞서가고요. 우리는 좀 뒤따라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렇더라도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어떤 그 대형 행사를 추진하는 그래서 한 마리 토끼보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대안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봉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1926년 공진회가 이제 성공을 거두고
10년 후에 전국의 3대양 6대 도시가 됐다. 근데 그때 구호가 뭐였냐면은 섬의 수도였습니다. 목포는 808개 섬의 수도였다. 네. 바로 그러한 섬의 수도를 우리가 기억 속에 잊어버렸던 그러한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겠는데, 이 섬의 분포를 보면은 서해와 남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서해를 따라서 쫙 내려오면 여기가 또 집중되고요. 남해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여기 집중돼 가지고 서해와 남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교두부가 바로 이 서남권이에요. 예. 그래서 서남권에서 그러한 엑스포 섬 관련 그러한 관심이 확산되면 서해로 남해로 전국화시키고 세계화시키는 굉장히 그 유리한 입지적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한 5, 60년 동안 침체되다 보니까 네. 자신감이 결여돼 있어요. 예. 근데 섬, 다도해에 관한하는 이 서남권 목포권이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가면서 엑스포를 해 나가면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자신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진 방법론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최창호 차장님이요. 네, 사람이 목표가 있다는 게 굉장히 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끼리 공동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엑스포 문제 가지고는 목포, 신안, 진도, 완도가 모두 공감했습니다. 네, 아마 이달 중으로 4개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할 겁니다. 그런다 하면 상당히 우리 국내에서 모범적인 사례다. 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예, 네. 그래서 행정 측면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네, 민간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포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서 네. 각급 단체들하고 전문기관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 국제 포럼, 국내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통해서 네. 그걸 각인시키고 또 그 붐을 조성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정도 되면은 보다 가시적으로 그동안에 좀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실제 보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순호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섬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거는 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제적인 그 분쟁도 거의 다 그 섬을 두고 과거에 뭐 섬의 그 조그맣게 해상국에 드러나 있는 것뿐만 아닙니다. 안보나 모든 그 강물자원 뭐 이런 게 너무나도 그 섬 때문에 일어난 게 크죠. 우리나라의 그 영해가 네. 결정되는 것이 각 돌출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23개의 영해 기점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섬 때문에 영해 기점이 돼 있는 곳이 20개예요. 예. 뭐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영토적으로나 참 중요한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섬은 국가적인 어떤 그 소홀, 관심의 소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한 45년 지나게 되면은 한 63개가 가장 최소적으로 개량화 시켜보더라도 유인도가 소멸되어 갈 예정입니다. 예. 이런 걸 본다. 그리고 또 섬에 관련된 어떤 재정도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국가적으로 섬 엑스포를 통해서 섬에 대한 중요성과 정책 방향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섬 엑스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섬에 관련된 어떤 초점을 맞춰서 특색 있는 행사를 좀 각 단체라든가 모든 기관들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네. 적게는 이 4개의 지자체 단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화 시켜야 됩니다. 예.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와 또 관련된 학술기관, 뭐 또 이런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단체들을 점점 하나씩 이 네트워크를 갖다 연결시키는 과정을 해야만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의 말씀 끝으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토론을 통해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개최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해봤습니다. 국제 행사 개최의 다양한 변수를 극복하고 세계 섬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못지않게 지역 차원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 마련이 필요합니다. 섬의 날은 해마다 돌아오는 단순한 기념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토와 전통 문화의 보고, 생태 자원의 소중한 보루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2028년 세계 섬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금부터 전남도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목포 MBC도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